불필요한 변명은 가급적 하지 마라. 변명이 필요할 때에도 필요한 것 이상으로는 하지 마라. 변명한다는 것은 자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온전히 건강한데도 스스로에게 사혈법을 쓴다는 것은 악함과 사악함을 향해 오라고 눈짓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스스로 알아서 변명하는 것은 잠자고 있던 불신을 일깨운다. 현명한 자라면 다른 사람이 의심하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한 척한다. 이는 불쾌한 일을 애써 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자신의 행위가 정직함을 보여 그러한 의심을 불식시켜라. 농담을 받아들이되 당신이 직접 하지는 마라. 농담을 받아들이되 당신이 직접 하지는 마라. 전자는 일종의 예절이지만 후자는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적절한 농담은 흥겨움을 준다. 이를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은 당신에게 머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농담에 흥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흥분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농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며 가장 안전한 것은 아예 농담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심각한 일은 언제나 농담에서 시작된다. 농담을 하기에 앞서 상대방이 어떤 기분이며 농담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재능 있는 두뇌에 대한 보증이 바로 침묵이다. 비밀이 없는 마음은 개봉된 편지와 같다. 바닥이 깊은 곳에는 비밀도 깊이 묻혀 있다. 바닥이 깊은 곳은 중요한 것들이 가라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도 넓기 때문이다. 침묵은 강건한 자기억제에서 나오며 이렇게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다. 그토록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그토록 많은 이들이 본인들에게 이자를 붙일 수 있도록 만든다. 건전한 분별력은 절제된 내면의 목소리에 있다. 침묵이 맞서 싸워야 하는 위험은 바로 잘못된 곳으로 유혹하려는 상대의 각종 시도와 무언가를 몰아내려는 상대의 빈정거림이다. 신중한 자는 그 모든 것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를 취한다. 우리가 하려는 것을 꼭 말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려는 것을 꼭 행할 필요도 없다. 욕설이 들어오거든 이를 찬사로 바꾸라. 모욕에 대해서는 복수하는 것보다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에게서 신뢰를 이끌어내거나 공격하려는 자에게서 명예의 보호 장구를 받아낸다는 것은 대단한 수완이다. 그런 자들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욕설을 줄어들고 감사의 말이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살 줄 안다는 것은 불쾌한 일을 유쾌한 일로 바꿀 줄 안다는 것이다. 악의에서도 신뢰 있는 교우 관계를 만들어내라. 당신의 견해를 너무 내세우지 마라. 누구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가지며 그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개의 경우 판단이란 그에 대한 자리를 내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 반대되는 두 의견은 만나면 충돌하기 쉽고 누구나 다 이성은 자기 편이라고 믿는다. 이성은 언제나 거짓이 없어 절대로 이중의 얼굴을 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이런 어려운 경우에 현명한 자는 심사숙고해 이를 처리한다. 그러면 불신은 상대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스스로 바로잡는다. 현명한 자는 또한 상대의 편에 서서 상대방이 내세우는 근거를 생각해본다. 그러면 착각에 사로잡혀 상대를 비난하고 자신만을 옹호하지는 않게 된다. 화를 낼 때의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이성적으로 생각해 속된 노여움을 보이지 마라. 현명한 자에게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분노에 빠져들면 먼저 자신이 화내고 있음을 인지하라. 그 다음엔 곧바로 그것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라. 이제 분노가 어디까지 가야 하고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측정하라. 깊이 생각해 노여워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구분하라. 적절한 시기에 멈출 수 있어야 한다. 움직일 때 가장 힘든 일은 멈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들이 헤매고 있을 때 현명함을 유지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다. 과도한 열정이란 모두 이성적인 본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열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신중함을 제어할 수 있는 고삐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적과 부딪히기만 하지 말고 적마저도 이용하라. 모든 것은 직접 다루어 보고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칼날은 만지지 마라. 다칠 것이다. 대신에 칼집을 잡아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편을 부추긴다.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가 친구에게서 받는 도움보다 더 많은 도움을 적을 이용해 받을 줄 안다. 지혜로운 자는 남의 원망에서 귀감을 배운다. 이는 호의보다 더 충실하다. 그를 통해 누가 자신의 잘못을 험담하지 못하게 예방하거나 이를 개선한다. 적수와의 경쟁과 악의가 늘 이웃처럼 곁에 있다면 조심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불운의 시기에 우정을 쌓고 은혜를 베풀라. 겨울에 대비해 여름에 좀 더 유용한 것들을 창고에 저장해 두는 것은 훌륭한 대비책이다. 행운의 시기에는 호의를 얻기 쉬우며 우정도 넘쳐 흐른다. 불운의 시기에 대비해 그 호의와 우정들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다. 불운의 시기에는 행운이 매우 귀중하고 모든 일에서 아쉬운 법이다. 그러니 우정을 쌓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지금은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언젠가는 높게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루한 영혼의 소유자는 행운이 왔을 때 친구를 두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친구를 모르면 불운할 때에는 그 친구들이 그들을 알지 못할 것이다. 재능이 많을수록 잘난 척하지 마라. 그런 일이야말로 가장 저열하고 볼품없는 짓이다. 잘난 척은 다른 이들에게 역겨움을 가져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잘난 척하는 것을 신중하게 들어줘야 하는 순교자로서 하나하나 주목해줘야 하는 고문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뛰어난 재능은 잘난 척으로 인해 그 공로가 사그라진다.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고 인위적인 기술로 강요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어느 곳에서나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것이 더 호감을 받는다. 자신이 가진 장점들을 잘난 척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욱 낯설게 느껴진다. 일을 잘 처리할수록 그에 들인 농고를 감춰야 한다. 그래야 그 완전성이 천성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잘난 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잘난 척하지 않음을 잘난 척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알게 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장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다른 이가 그것에 주목할 것이다. 완전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두 배로 위대해진다. 그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 찬사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자리에서 물러나서도 다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들에게 커다란 호의를 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물러나는 사람들에 대한 미온적인 반응은 일상적이다. 그러나 일반인의 총애를 받는 길은 존재한다. 가장 확실한 길은 자신의 직무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행동으로 마음을 끄는 것도 효과가 크다. 이런 것들을 통해 자신의 장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되게 해. 우리가 직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임을 보여줄 수 있다. 자신의 업무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업무를 통해 영광스럽게 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후임자들이 열등해서 우리가 돋보이는 것이라면 이는 명성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하게 된 것이 아니라 후임자들이 미움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믿지도 말고 쉽게 사랑하지도 마라. 정신의 성숙함은 서서히 굳어가는 믿음에서 나타난다. 거짓은 매우 범속하고 믿음은 매우 비범하다. 쉽게 휩쓸리는 자는 나중에 창피를 당한다. 상대방의 말에 의심을 품더라도 이를 알게 하지 마라. 말하는 자를 당장 사기꾼이나 사기당한 자로 모는 것은 정중하지 못하며 수치심을 안겨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최악의 행위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바로 거짓말쟁이로 모는 일이다.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모두가 재앙을 겪는다. 이야기를 들을 때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말하는 자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라. 의심하지 않음을 보이는 방식 중엔 쉽게 호의를 보여주는 것도 있다. 그러면 말에서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들을 견딜 줄 알아야 한다. 똑똑한 자들은 언제나 참을성이 없다. 지식이 늘어날수록 참을성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통찰력이 큰 자는 쉽게 만족하지 않는다.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삶의 첫 번째 원칙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며 지혜의 절반이 거기에 기인한다. 온갖 어리석음을 견뎌내려면 엄청난 참을성이 필요하다. 대개 우리는 우리가 기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인내를 보인다. 이는 극기를 위한 유용한 훈련이다. 인내심이 있으면 소중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이로써 세상은 행복해진다. 그러니 참는 데에 소질이 없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만이라도 견뎌내면서 자신의 안에 은거하라. 다른 사람의 호의를 남용하지 마라. 좋은 후원자는 큰 일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커다란 신뢰를 작은 일에 소모하지 마라. 그것은 타인의 호의를 낭비하는 것이다. 신성한 닻은 언제나 극한의 위험을 위해 남겨두라. 하찮은 목적을 위해 큰 것을 남용한다면 나중에 무엇이 남겠는가? 그 어떤 것도 자신을 후원해주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으며 오늘날 다른 사람의 호의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많은 재산을 갖는 것보다 힘 있는 자의 호의를 얻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그로 인해 불공평한 싸움에 말려들기 때문이다. 상대방은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그에게는 수치심도 없고 모든 것이 이미 끝장난 상태이며 더 잃을 무언가도 없다. 그렇기에 그는 온갖 부정한 일에 몸을 던진다. 그런 끔찍한 위험에 당신이 소중한 명망을 맡겨서는 안 된다.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 올린 명망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단 한 번의 터무니없는 사고로 수많은 뜨거운 땀방울들이 허루하게 될 것이다. 의무감과 명예심을 가진 사람은 잃을 것이 많으니 자신의 위신을 돌본다. 그리고 자신의 명망과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에 개입하고 유보적인 태도로 사안에 접근함으로써 신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적시에 물러나며 자신의 명망을 늘 안전한 곳에 보호해둔다. 깨지기 쉬운 교제나 우정은 아예 맺지 마라. 어떤 것들은 너무나 쉽게 깨져버린다. 그 때문에 성분의 결함이 있음이 드러난다. 무례함과 악의로 가득 찬 교제와 우정이 그런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심성은 눈동자처럼 약해 농담에서든 진담에서든 접촉을 견뎌내지 못한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조차 그들은 상처받으며 어떤 일에서도 결말을 보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는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언제나 그들의 유약함을 고려하고 그들의 표정까지 관찰하라. 아주 작은 불쾌감도 그들의 기분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개 매우 특이한 사람들로 내키는 대로 모든 것을 내버릴 수 있는 변덕스런 기분의 노예이고 스스로가 만들어낸 헛된 명예의 숭배자다. 반대로 사랑스러운 심성은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강인하고도 끈질기다. 본래의 의도를 감춘 채 접근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타인에게 공격을 가하기 위해서 그의 의지를 잠재우는 것은 교활한 자들의 술책이다. 여기에 말려들면 지는 것이다. 그들은 의도한 바를 얻기 위해 그 의도를 감추며 이를 알아채지 못하면 그들의 술책은 성공을 거둔다. 따라서 당신의 주의력은 잠이 들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의지력은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의 의도는 뒤로 감추고 상대의 의도는 앞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만들라. 숨겨진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자의 수법을 간파하고 그가 본래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내세우는 구실을 알아차려라. 하나는 표면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가 진정한 속셈이다.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관역의 중심을 맞힐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 내주어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라. 그리고 때로는 그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도 적절한 수법이다. 좋은 일을 행하되 한꺼번에 다 행하지는 마라. 좋은 일을 행할 줄 알되 한꺼번에 다 행하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행하라. 절대로 남에게 갚지 못할 만큼 큰 은혜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너무 많은 것을 주게 되면 이는 주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다. 상대가 이를 완전히 알아주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 자신의 힘 이상의 것을 보게 되는 상대는 당신과의 교제를 끊으려 할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것을 베풀려다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나친 은혜를 입은 자는 이를 갚기 어려워 몸을 움츠리고 마침내 베푼 자를 적으로 삼을 것이다. 바보는 자신을 만든 조각가를 보고 싶어 하지 않고 빚을 진 자는 자신에게 선행을 베푼 자를 눈앞에 보려 하지 않는다. 남에게 무엇을 줄 때는 상대가 원하되 부담은 적은 것을 주어 호의와 존경을 얻자. 불손하고 오만한 자들과는 애당초 충돌하지 마라. 불손한 자, 고집스러운 자, 오만한 자, 어리석은 자에게는 언제나 예의로 대하라. 그런 자들은 어디에나 있으니 그들과 충돌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생각의 거울 앞에서 매일 이런 생각으로 무장하라. 그리하면 어리석음이 우리를 방해하려는 위험들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충분히 생각하라. 그리하면 당신의 명망을 저열한 우연에 내맡기지 않게 될 것이다. 지혜로 무장한 자는 발칙한 자들에게 공격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과 교유하는 길에는 낭떠러지가 많아 우리의 명망이 다칠 수도 있으니 그 길을 걸어가기가 더욱 어렵다. 가장 안전한 것은 그들을 애당초 멀리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자들이 하는 일은 못 본 척하는 것이 현명하다. 복잡한 미로에도 벗어나는 길이 있듯 이런 경우에는 정중함을 보이면 성가신 일을 피할 수 있다. 친구와의 절교는 명망에 상처를 입힌다. 친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닐 때 적이 될 수 있다.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으나 나쁜 친구는 거의 모두 가지고 있다. 배반한 친구는 가장 나쁜 적이 된다. 그는 남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당신의 과실을 드러낼 것이다. 누구나 자기가 보는 대로 말하고 원하는 대로 보기 마련이다. 모두가 우리를 질책한다면 이는 우리가 처음에 앞일을 예견하지 못했거나 마지막에 인내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경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지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와 멀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그 점에 대해 당신이 사죄하라. 그리고 분노를 터뜨리기보다는 우정이 서서히 식게 하라. 여기서도 아름다운 후퇴라는 말이 적절하게 적용된다. 남의 불행으로 인해 당신까지 죽지 마라. 늪에 빠진 사람을 알아보라. 그리고 그를 경계하라. 그가 우리를 부르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위안을 얻기 위해서다. 그런 사람들은 불행을 함께 나눌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다. 행복할 때 등을 보였던 사람이 이제 손을 내미는 것이다. 스스로의 위험을 피하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음을 알자. 친척이든 친구든 또는 대단한 호의를 주고 받은 사이든 모두 마찬가지다. 온전히 신뢰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서로 완전히 별개의 것이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서도 비밀은 있으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정의 법칙도 깨진다. 친구도 자신만의 비밀은 있는 법이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일도 있다. 어떤 일은 누군가에게는 숨기고 누군가에게는 알릴 수도 있다. 모든 것을 알리고 모든 것을 감출 수도 있다. 다만 그때마다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숨길 대상을 적절히 구분해야 한다. 영원히 사랑하지도 영원히 증오하지도 마라.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 그것도 가장 나쁜 적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라. 이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 우정의 변절자에게 무기를 쥐어주어 나중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 반대로 적에게는 언제나 화해의 문을 열어두도록 하라. 그것도 가장 확실한 관용의 문을 열어두라. 너무 성급한 복수가 고통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악행을 기뻐하는 마음이 비탄으로 변할 수도 있다. 아픈 내 손가락을 남들에게 보이지 마라. 아픈 손가락을 남들에게 보이면 모두가 그곳을 찌를 것이다. 그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소연하지 마라. 아기를 품은 자는 언제나 약한 곳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당신의 노여움은 적의 즐거움을 더해줄 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나쁜 의도를 품은 자는 드러날 수도 있는 결함을 찾아 늘 주위를 맴돈다. 채찍으로 때리면서 민감한 부위가 어딘지 확인하며 상처가 발견될 때까지 수천 번을 시도한다. 신중한 자는 절대로 자신의 상처를 보이지 않으며 개인적인 불행 혹은 타고난 불행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다. 운명조차도 때로는 우리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릴 때 즐거움을 느낀다. 운명의 매질은 언제나 상처를 노린다. 그러니 아픔은 끝나고 즐거움은 계속되도록 아픈 곳도 즐거운 곳도 드러내지 마라. 파당지를 일삼는 이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매사에 소소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사람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자객과도 같다. 이들은 모든 것에서 이기려고만 하며 평화로운 방법을 알지 못한다. 이들이 상황을 지배하면 모든 것은 끝난다. 이들은 파당지를 일삼고 어린애처럼 순수한 사람조차 적으로 만든다. 이들의 그릇된 생각이 알려지면 모든 사람이 적대심을 품고 그 의도를 막을 것이니 이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이들의 괴로움을 가중시킴으로써 불쾌함만 안게 될 것이다. 이들은 비뚤어진 머리와 흉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종류의 괴물은 멀리하고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아야 한다.
이들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당신의 적이 될 것이다. 본 내용은 출판사 메이트북스, 지은이 발타자르 그라시안, 옮기니 정영훈, 김세나님의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인생 수업이라는 도서에서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이 책은 각각의 단락마다 삶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러한 조언과 지침은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 자신의 발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큰 가치를 지닙니다. 특히 손가락을 남들에게 보이지 말고 불행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한 조언은 감정을 잘 통제하고 견딜 수 있는 미덕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해로움을 방지하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또한 현명한 선택과 행동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가르침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